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밌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화면에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역사 속 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너무 재밌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배쇼 우리 베프님, 베쌤님 오늘도 오셨고요. 자, 오늘은 좀 시사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가스 있다.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액트지오라는 그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동해의 석유전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좀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석유 시추 관련해서 우리 먼저 배쌤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네. 참 2016년도에 네. 10월 달에 네. 탄핵 분위기가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무르익으니까 2006년 10월 20 며칠 2016년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무르익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네. 대통령 예산 연설을 하면서 그 예산 들어가기 전에 네. 연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 예. 말 그대로 자기 혼자 폭탄 터뜨리고 말았죠. 폭탄이 터져버렸다. 예, 네. 뭐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혼자서 얘기를 하고 네. 말았습니다. 예. 저는 뭐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시는군요. 전국의 전환을 위해서 어허. 21%까지 떨어진 지지율의 대전환을 음. 위해서 내 석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베프님? 예. 저는 이제 그 발표하는 날 제가 뭐 이렇게 부끄럽게도 화학과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화학가시네요. 제 동기들이 이제 그 기름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기름쟁이 뭐 이사들, 예. 그러니까 뭐 이름만 되면 금방 아는 이사들. 네네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 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예. 예. 택도 없는 소리가. 없는 소리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게. 예. 이거 저 양반이 뭐한 소리 하는 거냐.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소리를 딱 하면서 예. 아니 뭐 친구 사이니까 예. 개인적으로 네. 했는데 이제 그 제가 화학과 들어가게 되니까 기름쟁이가 되려고. 아, 진짜요? 왜냐면 우리는 기름쟁이가 되면은 먹고 사는 데 편하다. 아하. 왜냐면 석유화학공업에 그서 먹고 사는 데 편한데 네. 제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단적으로 내 발 밑엔 다 석유가 있다. 아, 단지 못 뽑아낼 뿐이다. 저 밑으로 가면 마그마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과 가능성 이런 걸 따져봐야지 되는 거지. 네. 그게 어느 정도 얼추 되면은 책임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지. 야. 저 정도 수준 갖고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야하.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아 친구야 감사. 그리고 이제 끊었습니다. 베프님이 전공자네요, 어느 정도. 예. 베프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기름 나면 좋겠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말하자면은 네. 물론 이제 당연히 나면 좋죠. 국민들 입장에선 저는 네. 1000%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정이란 건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절차가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이해시키는 게 있고 네. 예산도 수천억을 쓰잖아요. 네. 그럼 과정이 투명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되도 않는 사람 갖다 놓고 그 사람이 뭐 신뢰가 있는 점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놓고 예를 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화학 전공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전 탐사 시도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은 됐던 것 같아요. 네. 기름 필요하잖아요. 뭐 지하 자원이
있어서 네. 그 불을 가져다 주는 지하 자원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네. 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자는 정보를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네. 우리 국민들은 정보를 안 갖고 있다고 네. 보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 의사가 말이죠. 나쁜 마음 먹고 당신한테 어떤 사람한테 니 암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몸에 거하고 암이 있다. 예, 영향이 이거 있다. 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파봐서 아니 뭐 안을 들여다봐서 없음 말고 예. 나중에는 없음 말고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저기 1800년대 초반에 아 그때 우리나라가 19세기 초반에 다른 외국이겠죠. 네. 아니요 우리나라입니다. 석유를 시추했다고 그때부터. 아니 석유가 아니고요. 네. 비슷한 지하 자원인데 금광이 있어요. 금부가. 예, 그렇죠. 금광 드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무슨 소리냐면 와. 홍경래가 예. 그 반란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금광을 알고 있어라고 말해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야 그때도 그랬군요. 예, 그 홍경래를 다들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약간 않습니다. 사기꾼이네요. 사기꾼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드립이 1933년도에 나옵니다. 그게 백백교. 백백교 제가 예. 알 것 같아요. 그 백백교에서 네. 또 뭐냐면 경기도 가평에 네. 저기 금광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와 모입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파면 나온다. 좀 더 파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석유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하. 박정희 대통령의 석유는 물론 포항의 지상을 파가지고 나오는 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는 그 바다 바다를 밑에. 파가지고 나온다고 봤을 때 이거는 뭐 석유를 종교처럼 여기고 석유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양질로 바꿀 수 있던 옛날에도 네. 이것이 안 됐었는데 네. 지금은 석유가 나오게 되면은 RE100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청정 에너지로 생산된 게 아니면 안 받아준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석유를 가지고 지금 또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기억나시죠? 예, 예. 석유 그때 발견됐다고. 조금 앞쪽으로 가면은 예.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식민지 시기에 1939년에 그때부터 했습니까? 예, 그녀분들 시청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 제국이 예. 소위 대동아 전쟁 혹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고 석유가 필요했는데 예. 다행히 만주에서의 대경유전은 그때 없었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만약에 만주에서 대경유전이라는 건 동아시아 유일의 유전을 얘기합니다. 육상유전을 얘기합니다. 그래, 육상유전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경유전이군요. 건데 아칭 유전. 예.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 놈놈놈이라는 것 영화 보셨습니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게 대경유전입니다. 아하. 예. 근데 말하자면은 네. 근데 일본 제국 못 발견하고 중국이 발견해 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제국의 여러 자들이 비슷한 석유를 이제 해남 쪽에서 시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남에요. 해남에 있는 육산. 전라남도 해남. 네, 네. 해남이 39년에 했고 50년대도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의 이제 그 여러 과학자들이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기록은 부실한 거는 실제로 결과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정부에서 한 것은 1959년에 당시 국립지질조사소가 똑같이 해남에서. 많이 왜냐하면 해남이 많네요. 지질 구조가 예. 그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때 우왕리 일대에서 한 것이 국가가 한 최초의 기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964년, 77년에 경북 포항 지역에서 토기 탐사가 했지만 네. 사실은 실패했고 1979년에 우리가 말하는 대륙붕의 석유 천연가스가 발견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가스전입니다. 그때 근데 기억나는 게 저도 뭐 저는 태어날 무렵이긴 하지만 오일 쇼크도 있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석유 난다고 난리를 막 그다음에 그 먹잖아요. 신문사 사장이 이렇게 예. 찍어서 먹어보잖아요. 먹어봤잖아. 석유 예. 먹으면 안 되죠. 예. 석유 먹으면 안 되죠. 아, 석유 안 먹으면 되죠? 아니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돌아가실 생각하면 먹어도 죽을 되죠. 생각하고 먹어라.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저거는 네. 석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석유는 탄화수소 계열입니다. 아, 네.
탄화수소라는 건 C와 H가 있지만 C가 많으면 석탄이고 아하. H가 많으면 석유가 되는 겁니다. 소죠. H.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원유 석유죠. 네. C 계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뻥 터지고 불이 확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찍어 먹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하신 예. 분이 계십니다. 예. 조갑재 기자님 아십니까? 알죠. 조갑재 기자님이 이 기사의 허구성을 드러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것은 조작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한 드럼은 사실은 정제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흘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쭉 뽑아낸 거면은 거친 크루드 오일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정제를 거친 어디 거기 뭐 정유에서 파는 그렇죠, 정제, 예. 경유 아유 저 바로 넣을 수 있는 경유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당시에 중정에서 그걸 시추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갑재 그 기자, 조갑재 그분이 유튜브도 합니다. 요새 보면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예. 그때 기름도 내가 보도했지만 지금도 내가 잘한다라고 기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죠, 사실. 전문가죠. 네. 몇십 년간 그리고 탄압도 받았다고 본인도 네. 말씀하시고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네. 오일 쇼크. 네. 1973년도에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생겼던 오일 쇼크에 76년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게 석유 나왔다 이래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부분이 막 그냥 유야무야. 무야무야. 네, 경제성이 없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과 함께 묻혀버렸죠. 묻혀버렸죠. 네. 자 이거 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뭔가 발표하는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박정희 대통령은 네. 당시에 예. 영부인도 총 맞아 죽고 예. 중동에서 오일이 그렇게 그 쇼크. 쇼크가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다 그 한 마당에 예. 그 긴급 조치까지 되고 유신 때였잖아요. 예, 예. 그리고 75년도 12월 달에 또 대마초 사건이 일어나서 온 전국이 그 된 마당에 터지 나온 겁니다. 아. 연두 기자회견 예. 76년도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아하. 거였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표한 시점이 지지율이 좀 높을 때 이제 발표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하. 지지율이 한국 갤럽에서 21%로 떨어진 맞아요. 시점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진짜 뭐 엑슨 모바일이나 무슨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아. 먼저 터뜨리는 거면은 모르겠어요. 뭐 그 미국의 조그마한 가정집에 말이죠. 1인 기업. 예, 그것도 액티죠. 세금도 막 한 몇 년이 그 체납되어 있는 예. 이런 기업체에서 터뜨리니까 엑슨 모바일 계열사에서 그 뭐야 상무이사까지 했던 이현주 의원 같은 네. 경우에 택도 없는 소리 화가 하지 좀 마라 많이 말이죠. 나셨어요. 그걸 많이 썼더라고요. 예, 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지율 부양 차원에서 한 거는 보면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측면에서 했을 것이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네. 이것을 체계적으로 석유 시추에 그 계획을 하지 못해 갖고 네. 지금의 7광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7광구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대륙북 연결선으로 쭉 갔을 때 네. 그거를 체계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7광구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아하. 일본은 지금 버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죠. 하지도 않고 예. 하면서 아마 내후년 지나면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그렇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의 100년 대계, 1000년 대계인 자원을 자기의 정치적 입지로만 이용하면은 결국은 국민한테 큰 불이익이 된다는 불이익이 겁니다. 된다. 그렇지.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의 실광구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의 대통령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일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기름 남은 좋죠.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우물풍선을 날려서 전국이 지금 아주 냄새 나고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대북 전단을 북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거 날린다라고 북한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걸 삐라라고 하잖아요. 네. 남북한의 그 심리전, 삐라, 역사 네. 좀 아는 내용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이거는 뭐 1948년에 처음 단독 정부들이 다들 네. 들어섰을 때, 남북한에 들어섰을 때부터 서로 비방, 예. 또 그 자기 정권의 찬양, 상대 정권에 대한 비방, 이거는 계속돼 왔습니다. 비방도 있었고. 예. 네, 6.25 전쟁 때에는 수십만 장의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삐라 계속 날리는군요. 예, 서로. 삐라를 서로 날립니다. 아하. 왜냐하면 서로가 통신이 두절돼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네. 명확한 실상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 압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정보는 공개돼야 되는데 서로가 정보가 딱 닫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삐라를 날려서 소위 말하는 거짓 선전이 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전이 되는데 지금 그것만 봐도 김일성 태양 김일성 태양, 김정일 태양으로 빛난다. 예. 저런 말이 요즘 보면은 웃기지만은 웃겨요. 지금.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보면은 이 모르는 사람들은 네. 대한민국에서 뭐 좀 잘못했다 이래되면 나 북한으로 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 그리고 88 올림픽 때, 예. 86 아시안 게임 때는 북한에다가 우리가 또 삐라를 많이 우리도 뿌렸어요. 저겁니까? 예. 뭐 이게 86 유치하노? 아시안 경기 88 서울 올림픽에 무료 초대. 뭐 이래 유치합니까? 이 삐라를 가지고 오면은 무료 초대권을 주겠다. 이걸 갖고 있으면 잡혀서 가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와이프가 예. 1981년생인데 예. 81년생도 초등학교를 다닐 아하. 때 늘 산에 가서 삐라를 주워 맞습니다. 오라고 저도 기억이 했다고 납니다. 합니다. 예. 그런데 81년도에는 산으로 가면 애들이 잘 주워왔다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예. 생각하기에 예. 잘 주워왔다고 저 아들 어디서 저를 주워오라 이러는데 예. 다 주워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참 삐라의 역사라는 이게 게 남북한 오래됐다. 동시에 남쪽도 보내고 북쪽도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네요. 남한과 유엔은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 25억 장을, 북한과 중국은 3억 장을 서로 뿌렸는데 이야.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Safe Conduct Pass라고 해서 안전보장 증명서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빠르티잔이라고 하는 빨치산들이 예, 빨치산들. 있고 유격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한테 투항해라, 안전보장을 하겠다라고 안전보장 증명서. 이게 미군이 지리산에 투하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북한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 일종의 심리전, 선무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네. 전후에는 말씀하신 체제선전,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의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보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체제 경쟁이 되는 거죠. 물론 예. 당연히 남한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쟁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시는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뭐 그렇게 잘 먹는 않은데 하여튼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게 보고 있어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진 않는데 조금 더 어쨌든 이제. 그때는 그랬군요. 네. 그 소를 한 마리 앞에 놔야 예, 되나요? 아유 되게 뷔페나 좋은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80년도에 그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체제 심리전의 가장 모습이죠. 예. 근데 이제 심리전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또 결국 긴장이 좀 고조되니까 멈추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74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 아하, 기억납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아하. 74년도에는 적십자 회담을 해가 남북한에 평화사절이 오고 가는데 적대적인 삐라를 계속 날린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그러나 또 그것이 다시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문에 네.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예. 또 다시 삐라가 날라가고. 또 날아가고 삐라라는 건 일종의 냉전의 산물입니다. 냉전의 산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 체제를 거부하는 네. 전쟁하자. 뭐냐 상대방이 부도덕한 정권이다.
상대방은 못 산다. 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거기 때문에 평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평화랑은 관계가 없죠. 특히나 요번에 삐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똥을 그 삐라에다 넣어가지고 네, 똥폭탄이죠. 와 정말 그 북한 정권에서도 이제 저가 잘 산다라는 말은 완전히 안 통한다는 걸 아니까 똥 넣어서 야 너가 뭐 이거나 먹어 이 말입니다. 예, 진짜 과-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예. 과거의 심리전의 시작은 이제 투발 수단이 있었어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투발 수단이라는 건 이제 투석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네. 그러니까 뿌리거나 보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남북한의 그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심리전은 사실 김유신 장군이 하셨죠. 김유신이요? 아니 그저 연을 띄어 올려갖고 아. 이제 그것도 심리전이고 아하. 말하자면 과거의 심리전은 이제 드라큘라 백작 같은 사람들이 네.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심리전을 한 거고 어허. 투석기로 이제 적의 머리를 베갖고 던지는 이런 것들이 다 아, 심리전에 적의 그렇죠. 목을.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저기 그 이른바 이념 전쟁이 예. 된 파르티잔부터는 이제 전단으로 타인을 제압하는 심리전의 형태 이게 이제 지금 유형이 되는 거고 이제는 근데 전환이 바뀐 것은 위에는 똥을 뿌리는 똥 오물, 심리전이 돼 버리니까 오물폭탄. 네. 이거는 좀 그렇다. 네. 북한 정권 이건 아니다. 자, 지금은 조금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대북 확성기 틀기도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중지된 상황이지만 남북한이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된 모습입니다. 이 역사를 좀 돌이켜 봤을 때 두 분한테 제가 다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확성기 트는 게 맞습니까? 어째 해야 됩니까? 이 국가 비상사태를 네. 지금 전군의 비상사태를 내려놓은 이 시점에 네, 정작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우리나라를 비우고 지금 떠났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 말이 앞뒤가 원래 9월 달에 예정된 거를 5월 달로 지금 6월 달로 땡겨서 갔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일선의 병사들은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면회도 허락이 안 돼 가지고 자녀들 면회도 못 하고 있는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외유를 떠났습니다. 필요하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9월 달로 예정된 거를 지금 갑니까? 하필 이 시점에. 아니, 그 왜 땡겨서 가죠? 아니, 필요로 하면은 4일에서 5일 남겨놓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취소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랬는데 뭐 철의 실크로드라는데 뭐 영일 만에서 140억 배럴이 나온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신 분이 무슨 철의 실크로드가 그렇게 말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어떤 지도층들이 네. 백성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에도 뻔히 속이 보이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진다. 네. 따라서 뭐냐 하면은 이 신뢰가 무너지는 거를 많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면서요. 우리의 주적이 그거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적이 알고 있다. 예, 주적이 알고 있으니까 그따위 걸 담아가고 보내는 거예요. 오물. 우리한테.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경고하면은 저거는 그런 걸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 예, 말씀 예. 주셨습니다. 베프님도 마지막 정리 좀 안보를 해주시죠. 위해서는 극단의 자제. 자제가 더 필요하다 오히려.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는 특사경을 동원해서 이그 삐라를 대북 전단. 대북 네. 전단을 뿌리는 분들을 자제시키려고 하는데 자제와 대화를 동시에 함으로써 평화를 관리하는 거. 평화를 지금이 중요하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럼 싸움을 할까요? 전쟁할까요? 그럴 수는 없고. 한판 붙어보자 이거 안 된다 이 안 말이죠. 되죠. 평화는 아, 절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관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투베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